제8화 모용각과의 악연. 안시성 외곽의 빽빽한 자작나무 숲. 안승과 모용각 일당의 살기가 시시각각 좁혀져 오고 있었다. 을두지는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생각했다. 저들을 정면으로 뚫기는 어렵다. 빠르게 결단을 내린 을두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어쩔 수가 없구나. 모용세가까지 합세한 저들의 전력은 정면으로 뚫어내기 어렵다. 나와 양복이 저들의 이목을 끌며 유인하겠다. 무도야, 너는 적들이 우리를 쫓아 멀어지면 객잔으로 돌아가 한나절 정도 숲에 숨어 있다가 곧장 무려산 낙타봉으로 가거라. 무도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명백히 자신을 살리기 위해 두 사람이 사지로 뛰어들겠다는 뜻이었다. 행수 어르신,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저울로 도망친다면 훗날 지하에서 아버님을 어찌 뵙겠습니까? 을두지가 무도의 어깨를 무겁게 내리눌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내 마음은 안다. 그러나 사내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내 몸 상태로는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알량한 오기로 나섰다간 헛되이 죽는 것이다. 너와 같이 갈 수 없게 돼서 나도 서운하구나. 부디 원하는 대로 천산선인에게 무공을 배우기를 바란다. 나중에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나자. 말을 마친 을두지는 양복과 함께 결연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말을 끌고 20보 정도 은밀히 이동한 뒤 벼락같이 말 한 장에 올라타 숲의 반대편을 향해 쏜살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정적을 깨는 거친 말굽소리에 숲을 수색하던 안승의 무리가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저쪽이다. 쥐새끼들이 튀어나왔다. 쫓아라. 안승의 짐승 같은 고함과 함께 모용각과 탁바롱을 비롯한 7명의 추격대가 우르르 을두지의 뒤를 쫓아 말을 몰기 시작했다. 을두지와 양복은 무도로부터 적들을 최대한 멀리 떼어놓기 위해 말의 옆구리를 차며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탁바롱이 탄 말이 북방의 준마였던 탓에 거리는 시시각각 좁혀지고 있었다. 을두지는 귓가를 때리는 바람소리 속에서도 냉철하게 정세를 판단했다. 이렇게 무작정 도망만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사형이 있는 백가장까지는 아직 한 시즌은 더 달려야 한다. 최대한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일전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 사형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을두지가 옆에서 달리는 양복을 향해 소리쳤다. 양복, 일단 저 앞에 굽은 산길로 들어가. 맨 앞서 쫓아오는 놈부터 하나 끊어내자. 양복이 비장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환도의 손잡이를 굳게 쥐었다. 을두지는 꺾어진 산길을 돌자마자 언덕 위 높은 지형에 말을 멈춰 세우고 적을 기다렸다. 잠시 후 추격대의 선두에 섰던 거한 탁바롱이 굽은 길을 돌아 거친 숨을 내뿜으며 나타났다. 그 순간 을두지가 맹수처럼 탁바롱을 향해 역으로 말을 몰아 돌진했다. 이런 미친! 탁바롱의 말이 놀라 앞발을 치켜들며 균형을 잃었다. 두 마리의 말이 정면으로 충돌해 엉켜붙었다. 을두지는 충돌 직전 제비처럼 가볍게 허공으로 몸을 솟구쳤다. 그리고 허리춤에 검을 뽑아들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탁바롱의 가슴을 향해 운석처럼 내리꽂혔다. 이크! 탁바롱이 질겁하며 육중한 몸을 바닥으로 굴려 간발의 차이로 치명상을 피했다. 하지만 대기하고 있던 양복의 쾌검이 독사처럼 탁바롱의 왼쪽 어깨를 향해 찔러 들어갔다. 크아! 양복의 서슬 퍼런 칼날이 탁바롱의 두꺼운 가죽옷을 뚫고 왼쪽 어깨를 무자비하게 관통했다. 탁바롱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첫 번째 작전에 성공한 을두지는 쓰러진 자신의 말을 버리고
재빠르게 양복의 말 뒤에 올라타고 마을을 향해 내달렸다. 뒤따라오던 안승의 무리는 피를 쏟으며 쓰러진 탁바롱을 수습하느라 추격의 속도가 한풀 꺾였다. 안승은 졸개 한 명을 탁바롱 곁에 남겨두고 모용각과 함께 다시 추격의 고삐를 당겼다. 하지만 말 한 필에 장정 2명이 올라탔으니 속도가 난리만무했다. 양복의 전마는 입에 하얀 거품을 문 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을두지가 매서운 눈으로 뒤를 돌아보며 생각했다. 문제는 모용 선생이란 놈이다. 분명 모용세가 쪽 사람일 것이고 만만치 않은 고수일 것이다. 생각을 정리한 을두지가 양복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올 것이네. 최대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최후의 일전을 벌이자. 운이 좋으면 백가장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한계에 달했던 양복의 말이 처절한 울음소리를 내며 앞무릎을 꺾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말에서 내린 을두지와 양복은 등을 맞댄 채 다가오는 적들을 향해 검을 겨누며 자세를 잡았다. 안승과 모용각, 그리고 모용각의 수하 2명과 안승의 수하 1명. 총 5명의 살수들이 짐승처럼 2사람을 포위했다. 거리에 나와 있던 마을 사람들은 흉흉한 살기에 혼비백산하여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렸다. 다행히 그 무리 중 백가장의 식솔 하나가 을두지를 알아보고 다급히 백가장으로 뛰어갔으나 원군이 오기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안승이 모용각을 향해 교활하게 속삭였다. 모용 선생, 여기는 보는 눈이 있으니 빨리 승부를 내고 을두지 놈을 사로잡아 빠져나가야 합니다. 을두지만 생포하면 재물은 저절로 굴러 들어올 것입니다. 모용각이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좋소! 내가 직접 나서서 목줄을 채우겠소! 을두지 역시 검을 꽉 쥐며 양복에게 명했다. 저 선비족 놈은 내가 상대하마. 자넨 안승을 맡아라. 목숨을 걸고 그리하겠습니다. 행수 어르신. 모용각은 모용세가의 가주인 모용부의 사촌 동생이었다. 비록 가문의 절기를 완벽히 대성하지는 못했으나 그의 장력이 뿜어내는 내공 수준은 요동 바닥에서는 손꼽히는 수준이었다. 얌전히 오라를 받으시지! 모용각이 무서운 기세로 몸을 날리며 을두지의 앞면을 향해 쌍장을 뻗어냈다. 을두지는 태산 같은 보법으로 장력을 비껴내며 예리한 반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모용각의 장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경기에 휘말려 을두지의 신형이 비틀거렸다. 이놈의 장력이 생각보다 훨씬 매섭구나. 을두지는 정신을 다잡고 오른손의 검으로 적의 허점을 찌르는 동시에 비어있는 왼손으로 장력을 밀어내어 모용각의 하반신을 공격했다. 을두지의 검과 장이 어우러진 절묘한 공방에 모용각도 잠시 주춤했으나 젊고 기운이 넘치는 모용각의 내력이 점차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한편 양복은 안승과 그의 졸개들을 상대로 피 튀기는 혈투를 벌이고 있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온몸에 깊은 자상을 입은 채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모용각은 을두지가 생각보다 끈질기게 버티자 짜증이 난 듯 자신의 수하 2명에게 소리쳤다. 시간이 없다! 합봉하여 이놈을 쳐라! 수하 2명이 검을 휘두르며 합세하자 가뜩이나 장력 싸움에 밀리던 을두지의 수비가 헝클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찰나의 빈틈을 파고든 모용각의 무자비한 일장이 을두지의 가슴팍에 정통으로 꽂혔다. 크! 거목 같던 을두지가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핏물을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모용각은 즉시 다가가 을두지의 혈도를 짚어 완벽하게 제압해버렸다. 모용각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안승 무리와 싸우고 있는 양복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그의 손에서 2개의 표창이 독사처럼 날아갔다. 양복, 위험해! 양복은 본능적으로 상체를 틀어 가슴으로 날아드는 암기를 피했으나 나머지 암기가 그의 무릎 관절에 깊숙이 박혔다. 으악!
중심을 잃고 무릎을 꿇은 양복을 향해 안승과 졸개들이 승냥이 떼처럼 달려들어 무수한 칼날을 내리쳤다. 양복의 가슴과 등, 허리에 처참한 상처들이 새겨졌고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흙바닥에 쓰러졌다. 제압당한 을두지가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며 일갈했다. 이 개만도 못한 놈들! 안승은 조소하며 을두지의 아열을 찔러 목소리마저 봉쇄했다. 안승, 돈주를 잡았으니 서둘러 철수하세. 안승의 무리는 피 흘리는 양복을 버려둔 채 을두지를 말 한 장에 결박하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떠나고 반식경이 지났을 무렵 마을 외곽에서 무시무시한 살기를 뿜어내며 3명의 무인이 바람처럼 달려왔다. 백가장의 주인이자 을두지의 사형인 고승만과 그의 2 아들이었다. 고승만은 일찍이 상업의 뜻을 둔 사제 을두지와 달리 평생을 무공수련에 매진해온 고구려 최고 고수 중 한 명이었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양복은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명주를 붙들고 있었다. 고승만이 급히 혈도를 짚어 지혈하려 했으나 양복이 피 묻은 손을 들어 이를 만류하며 안승 일당이 사라진 방향을 가리켰다. 장주 어르신, 행수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양복은 주인을 지키지 못한 한을 품은 채 그 한마디를 남기고 끝내 숨을 거두었다. 아, 양복아! 고승만의 2 눈에서 핏물이 맺혔다. 불같은 성정에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자후를 터뜨렸다. 내 이 버러지 같은 놈들을 지역 끝까지 쫓아가 사지를 찢어 죽일 것이야. 고승만과 2 아들은 즉시 말에 올라 안승 일당의 흔적을 맹렬히 추적했다. 한 시즌을 달렸다. 을두지를 생포했다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낡은 사당에서 술을 들이켜며 쉬고 있던 안승 무리를 발견했다. 이놈들! 사당 문을 박살내며 고승만이 굶주린 호랑이처럼 덮쳐들었다. 그의 2 아들 역시 양옆을 호위하며 무기를 뽑아들었다. 뭐야? 갑작스러운 벼락 같은 습격에 대경실색한 안승이 술통을 내던지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변방의 왈패에 불과한 안승이 어찌 무도에 일생을 바친 고승만의 적수가 되겠는가. 허! 어디 한 대 가지고 분이 풀리겠는가. 고승만의 웅온한 일장이 안승의 가슴을 재차 후려쳤다. 끄악! 안승은 단말마와 함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내며 사당 기둥에 처박혀 혼절해버렸다. 그 찰나 상황을 파악한 모용각이 자세를 낮추고 독사처럼 파고들었다. 그는 쌍장에 혼신의 내력을 집중하여 고승만을 향해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고승만과 모용각의 장력이 정면으로 격돌했다. 사당의 낡은 지붕에서 먼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사당 바닥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2 고수의 팽팽한 내력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고승만의 2 아들도 맹렬한 기세로 모용각의 수하 2명에게 달려들었다. 불과 수초식 만에 모용각의 수하들은 피를 뿜으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호위하고 작은아들은 구석에 결박되어 내팽개쳐진 을두지에게 달려가 상태를 살폈다. 상황이 급변하자 모용각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놈의 내공이 상상을 초월한다. 1대1로 싸워도 장담할 수 없거늘 수하들은 모두 죽었고 3대1의 상황이라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모용각은 어찌하면 장력을 거두고 도망칠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생을 사선에서 구른 실전 고수 고승만이 상대의 미세한 흔들림을 놓칠 리 없었다. 어딜 도망쳐야 되느냐? 이 쥐새끼 같은 놈아! 고승만이 벼락 같은 일갈과 함께 보법을 틀었다. 그는 왼손에 장력을 쏟아부어 모용각의 저항을 한 차례 무력화시킨 뒤
양 주먹에 파천의 기세를 담아 모용각의 가슴을 맹렬히 강타했다. 흐하! 갈비뼈가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타격음과 함께 모용각이 핏물을 분수처럼 토해내며 10여 장 밖으로 나가떨어졌다. 선비족의 오만한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고승만은 쓰러진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싶었으나 작은 아들의 다급한 외침이 그를 붙잡았다. 아버님, 사숙의 맥이 너무도 약합니다. 어서 본장으로 모셔가 의원을 불러야 합니다. 고승만은 피투성이가 된 안승과 모용각을 서늘하게 노려보고는 급히 을두지를 들쳐업고 백가장으로 말을 몰았다. 조금만 참아라, 사제. 그들의 뒷모습 너머로 조선 유민의 핏빛 분노가 요동의 바람결에 짙게 묻어나고 있었다. 한편 을두지와 양복이 사지로 떠나자 무도는 주먹을 꽉 쥐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행수 어르신과 양복 대장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호랑이 아가리로 뛰어드셨다. 내가 여기서 좌절하고 무너진다면 그분들의 희생을 헛수고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기필코 천산선인을 만나 무예를 깨우치고 잃어버린 조선의 혼을 천하에 떨치는 쓸모있는 인간이 될 것이다. 무도는 입술을 깨물며 맹세했다. 뜨거운 다짐이 단전의 한기를 잠시나마 억눌러주는 듯 했다. 그는 객잔으로 돌아와 자신의 말에 올랐다. 한시진을 달리며 을두지와 양복이 사라진 방향을 쫓아보았으나 그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어르신들은 무사히 빠져나가셨을까? 안승, 모용 선생, 그리고 탁바룽이라 했지. 내 이놈들의 이름을 뼛속에 새겨 반드시 1000배, 10,000배의 핏값으로 갚아주겠다.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 위에서 무도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백가장으로 가서 어르신들의 생사를 확인해야 하는가? 아니면 아버님과 어르신의 뜻대로 천산선인을 찾아가야 하는가? 무도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핏빛 유언과 을두지의 결연한 표정을 떠올렸다. 그래, 행수 어르신은 내가 천산선인을 만나 힘을 기르기를 바라실 것이다. 무도는 결연히 고삐를 당겨 아스라이 솟아오른 무려산 방향으로 말을 몰았다. 반나절을 내리달린 끝에 무도의 눈앞에 거대한 화강암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장엄한 산세가 모습을 드러냈다. 천산선인이 은거한다는 전설의 영산 무려산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허름하지만 제법 규모가 있는 객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객잔의 낡은 현판에는 백암객잔이라는 4글자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다. 무도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객잔 안으로 들어섰다. 초라한 행색의 무도에게 점소이가 다가왔다. 국수와 고기 좀 주시오. 그리고 만두와 말린 고기를 충분히 싸주시고 말먹이도 잘 좀 부탁하오. 점소이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무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친절하게 충고를 건넸다. 손님, 밖을 보시지요. 곧 해가 떨어져 산길이 얼어붙을 텐데 저희 객잔에서 하룻밤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떠나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무도는 순간 멈칫했으나 단전에서 또다시 꿈틀거리는 그금지기의 한기를 느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오. 한시가 급하오. 그러니 주문한 음식이나 충분히 싸주시오. 점소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방으로 향했다. 잠시 후 따뜻한 국수와 고기를 내어오며 점소이가 말했다. 만두와 말린 고기는 곧 준비해 드리겠습니다요. 돌아서려는 점소이를 향해 무도가 다급히 물었다. 이복에 무려산 정상에 있는 낙타봉에 오르려면 산길이 몇 개나 있는지 아는가? 점소이가 멈칫하더니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농담하시는 거지요? 낙타봉으로 올라가는 길 같은 건 애초에 없습니다. 무도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색하며 물었다. 길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낙타봉은 사면이 전부 구름을 뚫고 솟은 깎아지른 절벽이라서 멀리서 우러러볼 수는 있지만 두 발로 걸어 올라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려산은 거대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돌산이라 하여 백암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었다.
점소이는 무도가 쥐어준 은전을 챙겨 들고는 말먹이를 주러 마구간으로 총총걸음을 쳤다. 무도는 따뜻한 국물로 온몸을 녹이며 창밖으로 우뚝 솟은 칠흑 같은 바위 봉우리를 올려다보았다. 길이 없다니 말이 되는가? 천산선인이 낙타봉에 계신다고 했으니 분명 올라갈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도는 알지 못했다. 무려산의 정기는 아무나 쉽게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무도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